트럼프를 버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도 한국 지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도 한국 지지, 미 의회가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2월 3일에서 4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년도 국방수권법 법안에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주한미군은 2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해라. 이건 상당한 압박을 하는 거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사실상 그런 무리한 협상은 하지 말아라라고 압박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돌아버리겠죠, 지금. 아마 집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주둔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인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이런 법안을 서둘러서 만들고, 이게 대통령까지 결재가 나야 이 법안이 발효가 되는데, 이 발효되지도 않은 이 내용을 대회에다가 막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궁금했지만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루하시겠지만 한일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한국 정부의 기류 변화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의외로 찾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요 산업인 IT, 반도체와 관련된 중요 소재 수출 규제라는 무역보복을 발표하게 되는데,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어서 길들이기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이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일본 아베의 코피를 터뜨려 버렸죠. 대한민국 정부는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양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면서 방관자적인 견해를 밝히죠. 우리 쪽에서는 중재 요청은 안 했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중재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둘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사실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배신감은 이어서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하기 전에 미국하고 이 수출 제재 문제에 대해서 상호 조율을 하고서 결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7월 하순에 처음으로 여권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의견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로 무역 제재를 했는데 우리를 못 믿는 국가에 군사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나타냈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 사항이다라고 밝히게 되죠. 이런 발표에 대해서 미국하고 일본에서 즉각 안보와 경제 문제 연결은 어리석다. 그리고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 표명을 해주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소미아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면 이 지소미아가 중요 협상 카드로 쓰여질 수가 없죠. 근데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한국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유지해서 잠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종료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강경한 일본이나 그 다음에 방관자의 상황이 머물러 있는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전 카드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일본에 통보를 하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김종대 의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한국 정부가 해버린 것이죠. 미국과 일본의 언론이나 정부 당국은 매우 거칠게 한국 정부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압박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비공개로 이렇게 암암리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회심의 카드 하나를 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세를 무시해버리고 8월 26일, 27일 대규모 독도 방위 훈련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일본은 이에 훈련 중단을 요청을 할 것이고 미국이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한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바로 밝히게 되죠.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데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영토가 아닌 듯한 입장을 내보여 한국 정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미국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한국 정부는 연일 일본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를 떠들고 있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종북주의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 해리슨 주한대사를 초치하는 것으로 독도와 한일 갈등에 대한 의견을 미국과 일본에 공개적으로 내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국은 너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도 사실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미국 대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을 거론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를 누르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아마 처음으로 하게 됐을 것입니다. 미국은 백색 국가 제외까지는 하지 말 것을 일본에 요청했죠.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이 이 상태로 머무른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죠. 일본이 처리한다면 한국도 처리하겠다. 그 내용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이 종료를 하지 않고 일본이 백색 국가를 제외해버리면 한국은 더 이상 카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종료할 명분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예상대로 일본이 28일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이후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협상 제의를 철저하게 거절을 했고 동시에 많은 외교적인 결례까지 범하게 되죠. 한국 자체를 거의 식민지 시절에 한국을 대하듯 그런 입장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국민들, 일본 국민들한테는 봐라, 일본이 이렇게 세다, 한국 꼼짝 못한다, 이런 거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1월 22일 당일 오전까지 일본과 미국의 예상과 다르게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그대로 종료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게 국민과의 대화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죠. 녹화방송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생방송이 끝난 시점에서 딱 12시간이 남았던 거죠. 한국에 지소미아 이제 종료 철회를 끌어내고 싶었던 미국은 끌어내지 못하니까 이제 반대로 일본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니까 한국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변화될 것 같지가 않고,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될 경우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심각해진다는 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 제의를 해옵니다. WTO 제소 중지를 한국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명분으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무역협상을 하겠다. 한국 정부에 제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그냥 한번 그 제의를 받아들여 봅시다 라고 했으면 아마 지금 협상이 거의 지지부진 됐거나, 아마 한국 정부가 아주 우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받아들였으면. 근데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하죠. 명확하게 백색 국가 제외를 철회하고 7월 1일 이전에 수출 제재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하겠느냐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고 힘들었겠어요. 국내 언론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 편이 아니었었잖아요. 심지어 불매운동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이렇게 중지시키려고 한국 언론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압박을 이겨내고 종료 몇 시간 전까지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한국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일본 정부는 처음에 이 협상 내용을 전하면서 수출 제재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우리 쪽에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아니라 유예이기 때문에 한국이 칼자루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라고 나왔고, 이제 30일 날, 11월 30일 날 일본 경제산업상이 처음으로 백색 국가 복원하고 수출 제재 철회를 기자들에게 인터뷰했죠. 일본 정부는 말을 뒤집어도 괜찮습니다. 일본 정부는 괜찮아요. 언론도 이미 통제 상태이고 국민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말을 뒤집고 대충 얼버무리면 그냥 또 그대로 믿어요. 믿고 그냥 따라가요. 불만이 있어도 별로 내색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언론 쪽에 가보면 이 지소미아나 수출 제재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은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참 신기한 나라죠. 한국 정부가 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외교의 수일기에서 일본과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카드였던 셈이고, 변화된 한국을 제대로 미국하고 일본한테 각인시킨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미국 의회가 왜 트럼프에 주둔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왜 이런 압박을 하는가?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고 주둔 방위비 협상 중에 대외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니까 미국 의회가 상원과 하원이 모두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특히 상원은 트럼프의 여당인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인데, 같이 하원과 같이 이런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죠. 미국은 앞서 얘기했지만 한일 갈등 국면에서 큰 실수를 한국에 여러 번 범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아직 미국의 약소국이기 때문에 일일이 삿대질하면서 이걸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첫째,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사실상 두둔하는 성명서를
미국 국무부가 발표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죠. 영토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의 발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부터는 미국이 과연 한국의 동맹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죠. 그것도 이런 의구심을 넘어서 만약에 독도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격화된 상황을 맞이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입장에 서서도 안 되고 한국의 입장에 서서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한국 영토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을 한일 갈등하고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무부가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주 크나큰 외교 결례죠. 우리나라에서 즉각 이런 반박을 했죠. 독도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땅이 아니다. 김현종 씨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못했잖아요. 미국에서도. 거기서 반박하게 되면 그 순간 동맹관계는 끝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주한 미국 대사와 국방부 장관이 주둔비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용병이 연봉을 협상하는 듯한 이미지를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미군 철수 여론까지 불러일으키게 된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일본 불매운동의 확산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본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주한미군 지위를 확정해 놓지 못하면, 그 확정한 것을 한국인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자칫 정말 철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의도해서 필요에 의해서 철수를 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의 요청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가.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우리는 앞으로 부지 공여도 못하겠고 주둔비도 줄 수 없으니까 철수해라, 철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의회 쪽 입장에서는. 셋째, 트럼프가 서방 국가 전부가 이렇게 반대했던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그 공백을, 참 웃기게도 러시아하고 터키군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나토 회원국이 전체가 보고 있고 당연히 한국도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군에게 그렇게 협력했던 쿠르드군이 터키군에 학살됐잖아요.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한국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군은 언제든지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이익이 없어지면 떠난다. 그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한국에서도 미국의 이익이 한국을 주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없다면 미군은 한국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바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쿠르드족을 통해서 세계한테 또 한국한테 보여준 것이죠.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장사는 잘할지 몰라도 큰 틀에 미국을 위한 협상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이 문제가 사실 미국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이고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전혀 의견이 다르지 않는 사안이에요. 미국은 경제나 군사 쪽에서 패권 도전자를 자처하는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력으로는 중국을 미국이 충분히 누를 수 있어요. 어려움도 주고 있죠. 중국의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6%도 실제로는 깨졌다라고 세계 경제에서는 보고 있죠.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서 멀리 있잖아요. 미칠함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서해나 남중국해에 가서 드러내놓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한국과 일본의 주둔해에 있는 미군하고 괌하고 하와이에 있는 전략자산으로 중국 팽창을 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도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억제력 때문에 한국에 주둔을 해야만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쏠 경우에 한국에서는 1분 이내에 그 미사일을 추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사드가 철수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래스카에서 그 미사일을 탐지해야 되는데 1분 이내에 탐지할 수 있는 미사일을 미 본토에 떨어지기 직전인 20분 정도가 지나야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방어가 99% 방어할 수 있는 요격 상태가 1%의 가능성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한테는.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한국이 뭐 북한한테 침략을 당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 자체에 상당한 우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 없습니다. 미국 의회가 염려하는 것이, 가장 큰 염려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 그래서 당당하게 협상을 해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못 살고 힘없던 시절에는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장이 발등에 불이잖아요.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철수라고 하는 이 사안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국방력 세계 6인데 군사력이 세계 6이에요. 같이 죽을 만큼은 돼요. 중국하고도. 그럼 뭐 중국이나 우리나 거의 페어가 될 거예요. 붙으면. 중국에서 도발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가치가 없어요. 중국한테. 지금처럼 그냥 적당하게 경제 협력하고 지내는 게 중국한테도 이익이에요. 한국 공산화하고 중국 폐허가 되면 뭐 하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이익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건데,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은 뭐 핵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핵이 있고 없고 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 다 개박살 나요. 그 뭐 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핵이 있으면 최소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억제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핵 억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정반대가 됐죠.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한국이 걱정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북한이 한국이 치고 올라올까 봐 사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억제력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지금 동맹국 미국이 사실 필요해요. 동맹국이 없는 나라가 외국하고 상대할 때 불리하죠. 아무래도 내 편이 많은 것이 좋아요. 한국은 동맹국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딴 식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철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도 될 만큼 한국 많이 컸습니다. 당당하게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